UM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 UM 교육을 하러 이정빈 선생님께서 오셔서 예. 뭐 보여드릴 거죠? 그래서 웹 소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웹 모델러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그렇죠. 웹 모델러 간단하게, 플랫폼을 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요거만 보면 감이 딱 오죠. 지금 이미 세 분이 그죠. 더 대부분 다 예. 웹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웹 모델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조금만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플랫폼 자체에 이게 파스 시스템이 파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돌아가는 그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로그인을 딱 하시고 나면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나오게 돼요. 웹 모델러에 실질적으로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커서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그런 작동 순서를 정의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순서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라, 또 이걸 작동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라라는 식으로 플로우 차트, 그 순서도 형태로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곳이 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보면은 데이터 모델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일반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형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 쓰는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분들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 기존에는 이제 쿼리라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쓰는 또 언어가 있어요. 그거랑 조금 흡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근데 조금 더 이제 엑셀 함수 쓰는 것과 비슷한, 그래서 그 개발자분들이나 IT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이제 다른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플로우 차트랑 데이터 모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우 차트에 보시면 홈이라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플로우 차트가 한 게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오른쪽에 에디터가 열리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플로우 차트를 그려 나가는 캔버스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스타트라는 곳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딱 실행을 시켰을 때 이 스타트라는 곳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New Interaction Node라는 이제 파란색 노드가 있어요. 이 파란색 노드가 왼쪽 상단에, 가장 상단에 있는 이 노드인데,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시작을 했을 때 이쪽 화살표를 타고 가서 이 화면을 보여주게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이 상태에서 제가 프리뷰 버튼을 눌러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스타트 노드를 거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화면, 그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화면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글자만 한 줄 나와 있는 이게 그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드 자체를 또 더블 클릭하시면은 그 UI,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화면을 에디트하는 에디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보신 그 New Interaction Node라는 글자가 그 기본적으로 써 있는 백지 상태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프리뷰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 부분이 아까 저희가 봤던 화면이고, 최상단에 보시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 프랙티스 데모는 그냥 제가 임의로 입력해 놓은 이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상단 메뉴 바가 있어요. 지금은 홈 메뉴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메뉴를 추가해서 원하는 기능들을 다 이제 넣으실 수가 있고요. 가장 아래쪽에도 그 메뉴 바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들어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이제 모델러로 돌아가서 그 데이터 모델을 먼저 한번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간단한 CRM, 그 고객관리 모듈을 작성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고객관리 모듈이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그 회사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형식으로 CRM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데이터 모델에 저희가 추가할 그 고객사 DB를 생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을 그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를 하나 생성해서 이름은 일단 컴퍼니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사들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랑 여기 트랜지션 헷갈리니까 UN 퓨처라고 한번 해봐요. UN 예. 퓨처. 그러면 나중에 UN 퓨처. 오케이.
UM표처는 이따가 데이터로 집어넣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아, 그게 오케이. 조금 더 오케이. 맞는 것 같아서요. 컴퍼니즈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를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컴퍼니즈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컴퍼니즈라고 제가 만든 공간 안에 이제 그 고객사의 이름이라던가 뭐 전화번호 이런 정보들을 추가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드를 하나 추가해서 이번에는 그 회사명을 입력하는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 형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보시면은 뭐 많은 다른 형식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 문자열로 하고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그리고 웹사이트 정도만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캔버스로 돌아오셔서 이 컴퍼니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근데 추가를 하려면은 이 컴퍼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화면을 담당하게 된 이 파란 노드, 유저 인터랙션 노드를 하나를 더 끌어놓게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입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 정보를 추가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add company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다시 이제 똑같이 이걸 클릭해보면 이것도 기본으로 이름만 나올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아까 추가했던 이름, 전화번호, 웹사이트를 입력받는 창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틀이 하나가 생성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력하는 것들은 이름, 전화번호,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이름, 전화번호, 웹사이트를 여기 폼 안에다가 다시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은 여기 이름, 네임이 뜨게 되고 실질적으로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 전화번호도 추가를 하고 웹사이트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장을 누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이제 캔버스로 그 플로우 차트 캔버스로 돌아와서 보면은 그 처음에 있는 화면에서 그 새로운 이제 고객사의 정보를 입력받는 화면으로 가는 화살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어줘야지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 우측에 있는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파란색 화면을 담당하는 파란색 노드가 있고 그 플로우 차트의 순서를 담당하게 되는 이 회색깔들의 노드가 있습니다. 그 밑에 것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고, 노란색이 이제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뭐 조건에 따라서 이 상태일 때는 이쪽으로 뭐 그 순서도가 분기를 하고, 뭐 다른 조건일 때는 다른 쪽으로 분기하는 그런 조건문을 받게 되고, 아래쪽에 보시면 5개의 이제 초록색깔 노드들이 있는데, 이 노드들이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아까 추가했던 이 컴퍼니즈,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정하는 그런 노드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 리스트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아까 추가했던 컴퍼니즈를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로 추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먼저 끌어서 컴퍼니즈를 선택해 주시면은 오른쪽에 이 컴퍼니즈라는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액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디폴트로는 add row가 있어서 한 줄을 추가하게 되는 상태예요. 이거를 일단은 놓고 여기서 이제 이어주게 되면은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컴퍼니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add company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서 add company를 거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컴퍼니즈에다가 한 줄을 추가해라 라는 뜻입니다. 한 줄을 추가해 놓은 상태에서 아까 여기다가 제가 추가를 해놨던 필드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입력을 받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화살표를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 이 상태에서 데모를 봐도 그 화면을 추가하는 화면으로 갈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제가 아직 버튼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 화면으로 갈 수 있는 버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미리 add company라는 분기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이쪽에서 정의를 해놔도 버튼을 추가하실 때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 플로우 차트 상에서 추가해놨던 Add Company라는 분기점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버튼을 먼저 추가하시면서 그때 분기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플로우 차트 캔버스에서 이어줄 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Add Company를 선택하고요. 네, 이 상태에서만 저장을 하고 제가 한번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추가했던 버튼이 나오게 되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순서가 데이터베이스에 한 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입력받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입력을 다 받았으면 이제 저장하는 버튼을 또 저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면은 자동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게 이제 취소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러면은 버튼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장 버튼이랑 취소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색깔 한번 바꿔놓을게요.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프리뷰로 돌아가게 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버튼만 만들었지 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플로우 차트 순서를 정해주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에러가 나게 되고요. 다시 이제 플로우 차트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세이브 했을 때랑 취소했을 때 두 가지를 정하게 될 텐데 여기 아까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 디스크 모양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변경된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노드입니다. 세이브 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저장해주는 걸 하고 취소했을 때는 그 밑에 보시면 지우개 모양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변경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 전 상태로 돌리는, 취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취소했을 때는 이쪽을 거쳐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놓으시게 되면 제가 추가했던 두 가지 세이브와 캔슬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우개 모양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장하는 걸 세이브를 한 다음에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저희가 회사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저장을 하고 다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취소하는 초기로 가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취소해서 이제 바로 초기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세이브로 가게 돼 있어. 예, 세이브를 거친 다음에 이제 초기로 아, 가는 그렇게 거랑 할게요? 예, 상관없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예. 그래서 아까 여기 UN 퓨처라고 할까요? 법인명 웹사이트도 뭐 unfuture.com 이렇게 의미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는 한 줄이 추가되어 있는데 아직은 여기에 보여지는 또 화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초기 화면에다가 컴퍼니즈에 추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에 초기 화면을 다시 보고 여기에 우측에 보시면 여기 데이터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그리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대부분 이제 이게 잘 만들어진 템플릿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끌어 놓으시면은 다시 이제 저희가 추가했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줄지 데이터 테이블을 보여줄지를 선택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필드들도 보여줄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모바일 화면에서는 너무 많이 보여주게 되면 힘드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여주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그리드가 이 에디터 창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저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엑셀 시트처럼 위에는 이제 필드명들이 나오게 되고 아래쪽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가했던 데이터들이 쭉쭉 아래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방금 추가했던 UN 퓨처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 웹사이트도 한번 넣어봐요. 그럼 웹사이트도 보여져요? 예, 웹사이트도 여긴 지금 이제 그 그냥 일반 텍스트 형식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를 unfuture.org 네, 이거를 .org예요 우리 거. 따따따 unfuture.org.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아직은 수정을 안 만들어놔서 원으로 하고 수정하고 UN future.org. 퓨처 FT요. 아, 예. future.
지금은 제가 이제 디폴트로 추가했기 때문에 음. 다른 데이터랑 마찬가지로 그냥 문자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클릭을 하실 수가 없는데 음. 에디터에서 들어가서 이 필드를 선택하시면은 여기에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하이퍼링크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저희가 그 웹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클릭하실 수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클릭해도 지금 이 사이트로 연결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프리뷰 상태이기 때문에 오케이. 네, 이 주소 자체가 위에 써져 있는 preview.web.io 뒤에 붙게 됩니다. 실제로 런치를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사이트로 가게 되겠죠. 보시면 여기 뒤에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주소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네.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런치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사라지고 emfuture.com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이메일을 하게 되면은 그걸 클릭하면 이제 뭐 연결되어 있는 아웃룩이라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메일을 작성을 하면 바로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들을 알아보았어요. 이번에는 회사 정보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삭제 먼저 해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열을 클릭했을 때 삭제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삭제 버튼을 넣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릭했을 때 이 회사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오는 창이 띄운 다음에 그 창에서 또 삭제할 수가 있고, 뭐 여러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버튼을 추가해서 여기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 그리드에다가 하나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다가 delete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튼을 추가해서 delete component라고 회사를 지우는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해 주시고, 이 버튼 delete company를 만들었기 때문에 플로우 차트에서도 이제 delete company 눌렀을 때 분기해야 되는 걸 저희가 또 정의를 해줘야 돼요.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추가했던 노드를 보시면은 옆에 delete company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리스트라는 거를 끌어다가 컴퍼니를 선택해 주시고, 옆에 액션에 보시면은 아까는 이제 addrow에서 한 줄을 추가했지만 이번에는 선택했던 그 현재의 열을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버를 해서 delete company 삭제를 해주신 다음에도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기존에 있는 저장을 써도 되는데 너무 플로우차트가 이게 복잡해지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그 다른 저장 노드를 사용해서 삭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딜리트하고도 세이브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커밋같이. 반대로 여기서 뭐 여기서 중간에 뭐 알림창을 띄워가지고 취소를 또 구현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이제 UI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바로 이제 그 삭제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고 누르시면은 삭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상에서 바로바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구현하실 수가 있고 언제든지 쉽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입력했던 정보들을 마지막으로 수정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데이터 그리드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열을 클릭했을 때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기에 있던 화면에 UI 노드를 에디터로 들어오시면 아까 추가한 데이터 그리드가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온 로우 클릭이라고 해당 열을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할지를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세로 고침도 있고 다른 플로우 차트를 실행하는 것도 있고 뭐 버튼 엑시트를 따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 에딧이라는 엑시트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버튼 엑시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는 제가 이제 add나 delete 같은 거는 그 버튼을 만들면서 추가를 했지만 이번에는 새로 edit company라고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들어가 있는 열을 클릭하게 되면은 edit company라는 플로우 차트에서 분기를 또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edit company를 누르게 되면은 이 열을 이제 클릭하게 되는데 그 순간 데이터베이스에 만약에 뭐 몇천 개가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 UM 퓨처라는 게 들어있는 그 열을 선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딧 창을 물론 따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만 간단하게 에딧 컴포넌트 아까 입력하는 창에 그대로 이어주게 되면은 해당 열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빈 공간이 아닌 아까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수정을 누르게 되고 다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아까 회사들을 추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네. 이러면은 이제 회사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기능들을 모두 구현이 끝났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 상세 페이지도 또 하나 뭐 화면을 추가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 메뉴를 추가해가지고 여기에는 그 고객사를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뭐 위에는 뭐 발주 관리를 하시는 기능들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면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벌써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몰라서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던 게 있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기능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같이 이제 한글로도 이름을 정해서 저희가 이제 좀 더 가독성을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보시면은 컴퍼니 디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 회사의 상세 정보를 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add 회사를 추가하는 것들이 있고 네. 삭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저는 이제 삭제 버튼을 구현하기 때문에 이 예시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기능상으로는 똑같지만 제가 미리 이제 추가해놨던 회사들이 있고요. 검색 기능도 제가 추가를 해놓긴 했는데 여기는 아까랑 다르게 딜리트 버튼, 삭제 버튼을 옆에다가 두지 않고 이거 눌렀을 때 다른 여기 데이터 그리드 안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정보 외에 다른 정보들을 포기해주고 여기에 삭제랑 수정 버튼을 제가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뭐 회사 로고 이미지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뭐 사진 공간도 하나를 마련을 해놨고요. 그래서 수정을 누르게 해주시면은 아까처럼 기존의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주고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도 아까 그 박영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링크 형태로 다 구현을 해놓은 상태고요. 기능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데도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짧은 시간에 검색, 뭐 데이터 추가, 삭제, 수정을 모두 구현했다는 거에서 벌써 뭐 기존의 하드 코딩으로 개발하는 거랑은 속도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 하나 말씀드리면 프리뷰에서 나오는 저 프리젠테이션 쪽의 모습을 좀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위치를 옮긴다거나 이런 것도 돼요? 어떤 저희 것들을- 지금 상호 리스트를 좀 밑으로 내린다거나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전체 그리드를 예. 위치로 옮기고 그런 것도 되죠? 예.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두 개 있을 수 있을 텐데 예, 맞습니다. 위아래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죠. 예, 아까 보여드린 UI 노드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가 되어 있어요. 아, 거기서 움직일 수가 그렇기 때문에, 있군요. 예, 여기서 이제 밑에다가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순서를 오케이. 바꿔 쓸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데이터 그리드 밑에 뭐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검색을 했을 때 만약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창을 띄우는 그런 공간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UI 에디터에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근데 다 이게 기본 템플릿이에요. 왜 모델러 자체 갖고 있는 기본 템플릿이기 때문에 그 뭐 색깔 같은 게 굉장히 좀 원초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것도 커스터마이징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색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 물론입니다. 바꿔보기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또 예시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건 이제 기본 템플릿, 딱 이 구성을 벗어난 그 일반 홈페이지나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보기 쉽고 이쁜 홈페이지 형식으로도 UI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아마존인데 어디에다 지금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는? 모르세요? 모를 수도 있고. 이게 최근에 노드가
그 호주에 노드가 또 생기면서 한번 비싸니까. 바뀌었어요. 예. 근데 원래는 제가 시작했을 때는 네덜란드에 있는 노드를 사용했었는데 예. 예, 그래서 아시아권 노드가 호주에 있는 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 백업에 돈을 더 내나요? 아니요, 백업도 다 기본적으로는 해줘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예,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준의 백업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이제 SLA에 SLA 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꼭 SLA를 뭐 안 하시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거의. 뭐 백업, 재해복구 이런 것들이 딱 기본 수준의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뭐 프라이버시 보호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의 서버를 따로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비용적인 면이나 이제 뭐 노동력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대충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리즈너블 하겠죠? 고객이 살 때는 싸다는 예, 예. 생각이 들겠죠? 예, 뭐 물론 이게 말씀드린 대로 가격 모델이 바뀌었다 보니까 더 정확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서비스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이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기존에 뭐 아마존 AWS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하드웨어 자원을 이렇게 추가할 때마다 생각보다 이제 많은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격 모델이 바뀌면서 사용량이랑 관계없이 정액제로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니까 많이 사용하실수록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고 하는 것보다는 비용 경제적으로 싸야 이걸 많이 사기도 할 테니까 예. 가격 경쟁도 있겠죠? 예, 실제로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 고객사 중에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다가 견적을 짰을 때 그거를 다 개발해서 한 2천 몇백만 원 정도로가 나왔다고 해요. 거기다 이제 유지보수비는 따로 받고.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다 개발하는데 뭐 나눠서 개발했지만 한 달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했죠. 사용료도 유지보수비가 어차피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절반 이상 절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한 달이나 했으면 2천만 원 더 받아야지, 우리 고급 개발자였는데. 예. 그게 또 굉장히 좋은 게 그 코딩을 하게 되면은 고급 개발자, 중급 개발자, 초급 개발자에 따라서 코드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여기는 플로우차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더 가독성도 쉽고 유지 관리하기가 쉽고 유지하기 쉽 내부적인 코드의 퀄리티가 동일하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럼 개발하면 고객한테는 이 개발자 아이디도 주나요? 이것도 볼 수 있게 해줘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이제 요청하시면은 따라서? 보여드리긴 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것도 당연히 계약 이제 관계의 문제겠네요. 예, 그쪽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소스 코드도 똑같잖아요. 코드를 완전히 납품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관리를 실행 따로 하는 파일만 경우가 주는 있고. 경우도 있고. 예, 네. 그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뜰 때는 URL로 뜨겠네요? 예,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 만들면? 예. 예. URL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뭐 web.io가 붙어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지만 그 도메인 같은 거 신청하셔가지고 연결하시면은 그 URL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싱글 사인온하고 연결해 본 적은 있어요?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없는데 제가 네. 트레이닝 했을 때는 연결해봤습니다. 네. 싱글 사인도 가능하고 기업들은 다 요즘 싱글 사인온 쓰니까요. 예. 싱글 뭐요? 싱글 사인 SSO 싱글 사인 한 번만 로그인하면 어디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PC에서 편하게 권한 관리하는 시스템. 그거는 이제 제가 수강했던 인테그레이션 코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통합 과정에서 그 로그인 기능은 SSO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데이터에서는 뭐 REST API라든가 소프 아니면 뭐 오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기존에 있는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과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하고 연결이 되겠죠. 예. XML 기반이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CRM 데모 기능들을 모두 선생님, 구현하면서 키나 뭐 드릴까? 데모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김경희 성과 있는 선생님.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는데요. 성과 있었어요. 예. 성과 있었어요? 질문 더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집에 가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예. 전문가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전문가시니까 보니까 그거 해서 쉽게 돼 있어요. 먹고 사시니까.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장점인 게 코딩을 만약에 해서 개발하게 되면 코딩 공부하는 데만 한 세월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동작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존에 저도 뭐 네이버 앱도 쓰고 뭐 버스 앱도 쓰고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참고해서 개발을 하시면은 순서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어려움 없이 개발하실 수가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런 거 가지고 스타트업을 한두 개 해보고 싶을 정도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웹은 뭐를 대체, 제가 무식하거든요. 아닙니다. 뭐를 대체하나요? 기존 서비스들 있잖아요. 예. 예, 여러 ERP도 있고, RPA도 있고, 무슨 엑셀도 있고, 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들도 있고,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 웹은 어디를 커버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IT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웹 모델러라는 게 나온 그 초창기의 컨셉 자체는 어떤 거를 이렇게 대체해서 나온다기보다 그 노코드 기반의 그 코딩을 공부하지 않고 업무 담당자가 자기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그때그때 직접 제작을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정확히 어떤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는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그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코드 없이 한다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앱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때 앱, 예, 범위는 넓잖아요. 예, 예. 일반 모바일 앱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큰 뭐 모듈 방식으로 해서 ERP를 만들 수도 있고 예. 여러 개 있잖아요. 예. 여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본 앱 플러스 어디까지 커버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ERP를 커버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 ERP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도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브라우저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제 주소로 접근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클라우드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컴퓨터 예를 들면 윈도우에 있는 뭐 바탕화면에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윈도우즈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가 되는데 ERP 같은 기능을 이거에 대해서 구현을 하시게 되면은 이걸로도 ERP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를 보면은 네. 두 가지를 볼 때 하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볼 때는 자동화 도구고요. 네.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보면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네. 기존의 ERP나 만들어진 걸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상당히 어떠한 요구가 새로워지고 기존에 만들어진 거하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차피 작업을 따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 그걸 ERP에다가 뭘 붙이고 뭐 할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한계 제한적인 ERP는 영업이나 네. 제조나 회계나 이렇게 잘 알려져진 분야의 ERP가 개발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 표준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하지만 지금 나오는 비즈니스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비즈니스나 스타트업 이런 데서는 ERP를 쓰지 못하고 그 회사가 이제 커졌을 때 회계나 이런 쪽은 ERP를 쓸 때 실제 핵심이 되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은 지금도 개발해야 되는 개발 과제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럴 때 전부 그렇습니다. 이걸로 대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뭐든. 그게 이제 예.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건 웹에서 돕니다. 이거 웹에서 돌아요. 예. 네. 인터넷이 모바일에서는 안 되고요. 됩니다. 모바일 되고요. 예, 클라이언트 서버처럼 뭐 PC에 돌고 이런 게 아니라 웹에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어디서든 어떤 컴퓨터에서든 이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설치를 우리가 하지 보통 않고. 웹 기반이라 그러면 예, 월드와이드 웹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모바일도 그 들어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웹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 연결돼 있지 않은 컴퓨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겠죠, 그죠? 클라우드 서비스고. 예, 이거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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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말씀드리면 RPA 요즘 뭐 유행하잖아요. RPA로 프로그램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코딩으로 하거든요. 예, 근데 노 코드로 RPA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RPA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아, 그래요? RPA는 여기서 클릭해서 엑셀을 클릭하고 윈도우 열고 한 우리 이렇게 일련의 클릭 동작 있죠? 일련의 클릭- 그거를 묶어 있는데 이건 웹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RPA가 얘를 부를 수는 있습니다. 예. RPA가 얘를 불러서 우리 고객 관리, 아까 회사 관리 화면을 띄워서 뭐 누를 수는 있겠지만 분야가 전혀 다르죠. RPA는. 왜 다른지 내가 아직 구분을 잘 못해. 그러니까 RPA는 프로그램을 짠다기보다 이 프로그램 구동하고 여기 인터넷 가서 날씨 가지고 이 프로그램도 그렇게 클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동작, 해놨잖아요. 연결하는 거죠. 근데 네. 우리는 그 각각을 개발하는 거예요.
날씨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고객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는 거지 그걸 연결하는 툴은 아닙니다. 아하. 네. 예. 이거는 정말 말씀대로 이 안에서 다 모든 RPA를 예. 만들 수도 있겠죠. 예.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제 다 짤 수도 예. 있겠죠. 근데 그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RPA는 그런 틈에서 RPA가 생겨났으니까요. 다 통합하기 힘들고 요것도 프로그램 실행했다가 그 데이터 가지고 또 요것도 실행했다가 다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런 걸 맞춤형으로 네. 하고 싶은 한 단계 높은 데서 만드는 사실 RPA는 약간 뭐라고 할까 유행에 따랐지 없어질 가능성도 높은 네. 그런 시기에 따라 잠깐 나오는 패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굉장히 쓸모는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시스템들 통합하기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러면 대표님 같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어떻게 추진하시겠어요? 뭐 이미 저는 오늘 말을 한 것 느낀 것은 우리 이정빈 씨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전문가인 것 같아요. 말을 다 정확한 용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좀 뭐하지만 너무 훌륭하고 예. 두 번째는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자기 아이디어가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데요. 나라에서 창업 지원금을 3천만 원까지 줘요. 그럼 그 중에 2천만 원 정도를 소프트웨어 개발에 쓰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아이디어 좋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 못하니까 이런 분들에게 툴로 제공해 주는 더 나가서 정부랑 우리가 계약을 해서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우리 이거 1,000만 원이야. 근데 500만 원 줄게. 정부 너희 하는 거니까 5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대신에 10,000개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있을 것 같고요. 일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뭐 재고 관리라든지 회계 관리 이런 거 말고요. 그 외에도 일반 회사에서 프로그램 짤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서에서 표준으로 쓸 수 있는 표준 개발 도구로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 뭐 삼성, 카카오 이런 데다가 연베이스로 계약하는 거 사용권을 그런 식의 비즈니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필요해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어디에 필요하지? 예를 들면 카카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이버도 필요하고. 그 회사마다 각각 자기들이 이렇게 만드는 저작 도구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개발해 쓰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그보다 더 앞서 있어요. 실제 시스템을 바로 만들어서 볼 수 있고 하는 툴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사내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빨리 프로그래머 해보고 가능성을 평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걸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다른 데서도 좀 비슷한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하는 회사에서 보니까 네. 거기도 플로우 차트로 지금처럼 드래그해서 예. 하면은 그게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의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이거를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예. 예. 그리고 내가 스스로 거기에 뭐 노드를 갖다 놓고 연결하고 하는 것들을 해놔요. 예. 나의 그 구조에 따라서.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비슷한 구조 아닌가요? 사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거는 많은데요. 예. 그런 것들이랑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은 기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 자체를 플로우 차트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받는 것까지가 이제 거기까지였어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또 화면 구성을 하려면은 코딩을 해서 그 화면을 또 구성을 해서 그걸 또 런치를 해야지 이제 거기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랑 데이터베이스랑 뭐 다 엮여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원하는 기능들을 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 코딩 없이 다 개발하실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 구성을 하되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여기처럼 완성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코드를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구성해서 거기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완성된 게 아니라 코드가 나오면은 그걸 또 이제 개발자가 또 거기서 코딩을 추가로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개발자를 위한 그런 도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알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저런 모습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한 걸 보여주고 해서 그 시장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어디 누르면 비주얼하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쫙 분석돼서 나오거든요. 네, 그 빅데이터의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시각화하니까 네, 네, 그죠? 예. 그래서 빅데이터 쪽은 이제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가 분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일 것 같고요. 예. 얘는 아주 밑단부터 개발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이에요. 네, 코딩이에요, 코딩. 네, 코딩입니다. 코드 없는 코딩이에요. 그리고 그쪽은 약간 네. 분석과 시각화의 자동화 정도 네,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작은 있겠는데요. 네. 어, 이건 아주 원초적인 아주 출발점에서의 네, 코딩이네요. 네. 근데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지금 교육도 하지만 이런 툴이 잘 개발되고 나면 정말 퍼지는 게 너무 강할 것 같아요. 애들도 프로그램 짜지 쉽게 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코딩 상당히 학원에서 효과가 있죠. 코딩 여러 학원에서- 군데에서 연락 왔어요. 이거 배워가지고 자기 코딩 학원에서 아예 이거 가르치겠다. 글쎄요. 지금 코딩이 코딩 필요 없으니까. 학원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코딩 학원 해다가 이제 RPA 교육으로 들어가더라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외무로 가면 되잖아. 그렇죠. 쉽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코딩 학원이 연락을 많이 했는데 그건 다음번에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해야 예. 되는지 그거 비즈니스하고 내 생각은 중소기업부에다가 예. 이거 아까처럼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하면 2천만 원 정도를 개발비로 막 쓰는데 개개인이 쓰는데 거기서 100만 원에 뭐 500만 원에 이거 가져다가 써라. 그럼요. 뭐, 그런 제안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거 합시다. 그거 예. 제안하면 되지. 우리 그러세요. 박영선 장관님한테. 요즘에 그 창업진흥원 이런 데서는 정말 창업자를 돕지 못해 안달이에요. 예. 그 돈이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글을 쓰는 사람들은 또 너무 작고 해서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3천만 원을 2,500만 원 주고 500만 원 우리가 하면 더 그분들한테는 그 툴이 자동으로 제공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직접 그 막 사람 연락해가지고 앱도 개발하고 너무 힘들어해요. 자, 아이디어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식단 찍으면 칼로리 나온다. 이런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어 하고 싶은데 개발비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이걸 통해서 식단 온 창업자들을 개발자로 만들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실제로 스타트업 같은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에요. 대부분 이제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 이제 외주를 줘서 다 개발하는 외주 경우가 줘요. 대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아이템의 형태가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매달 좀 바뀔 수도 바뀌죠.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야 스타트업이죠. 그래,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가 안 맞는 김경림 거예요. 씨가 딱 맞는다니까 이게 예. 지금 내가 우리가 벤처 딱이야. 업계에 있으니까요. 저는 예. 벤처 육성, 발굴, 스타트업, 투자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엑셀러레이터, 네.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MBC에도 엑셀러레이터 지망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MBC에서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쪽 저 청진원이나 예. 저 이쪽에 중소벤처부에서는 엄청 환영할 일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스타트업 3천만 생태계를 원짜리를 뭐 살리는 예, 살리는 거죠. 3천만 원짜리를 500만 원으로 그냥 500만 원에 할 앞으로.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왜냐면 여러 여기 대장님이 계시는데 네, 가격을 예를 들면 그 가격을- 정도의 파격이 그렇죠. 있어야 3천만 원짜리를 500만 원으로 해서 우리 저 서버 뭐 예, 오히려 네덜란드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이상의 가치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네덜란드 가격이 계속 그렇지. 들 테고 예. 여기는 유지보수 여기도 들지만 그 유지보수를 만약에 외주를 맡기게 될 경우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버 사용비 이런 거랑 외주에 또 맡기는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직접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서버 유지비 정도는 들어가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외주비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유지보수도 창업자가 할 수 있네요. 예, 당연히 이제 또 플러스 웹에서 개발을 할 해줄 거야. 정도면 그렇지. 유지보수도 웹에서 그냥 가능한 거죠. 웹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보수 서버 뭐 그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곳에서 쓰고 있는 데가 있고 지금도 또 하나 이제 얘기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스타트업 이제 2군데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스타트업에서 이걸 써갖고 예. 홈페이지를 만들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했어요. 아니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앱이랑 웹사이트는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 거래처를 관리하는 게 앱이랑 연동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개발비가 조금 안 맞아서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서 여기가 들어가가지고 기존에 있는 서버랑 앱이랑 다 연동하는 대신에 고객사에다가 그 서비스만 그 관리만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서 모듈을 붙인 거네요. 맞습니다. 기존 기존에 있는 건 다 그대로 프로그램에다가요. 두고요. 예. 예, 그게 워킹해요. 예. 붙이는 게요. 예, 지금 그래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뭐 그쪽도 있고 사실 지금 방과후 교육이라는 게 네네. 제 사실 비즈니스 중에 생각하는 비즈니스인데 같이 연결하면 좋을 것 같은 것이 네. 많은 그 전산과를 나온 아주머니들 집에서 놀고 있어요. 꽤 많아요. 이찬진 씨도 그런 걸 하고 있다가 지금 좀 힘들어졌는데 그분들은 한 달에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는 걸 좋아해요. 더 하기도 싫어해요. 돈도 한 달에 100만 원 밑에 80만 원 이 정도 받아도 너무 만족합니다. 그분들이 그렇죠. 하는 게 네.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해요. 근데 그 방과 후 교사라는 게 왜 좋냐면 엄마들이 아이가 좀 더 학교에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교사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양성해가지고 여기서 이 웹으로 해서 교육 매뉴얼을 잘 만들고요. 하면은 초등학생들이 너무나 빨리 배우니까 자기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좋다. 쓰겠어요. 근데 그건 물량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서울 그래서 경기 교육감한테 이야기하면 되겠다. 교육 강사를 양성하시면은 이건 아마 우리가 잘만 만들어도 조희연? 사람들 모으기가 조희연 조희연 알고 씨, 예. 그런 거 안 해도 사람들이 올 거예요. 조희연 씨 알지? 네, 이미 그러니까. 그런 강사들이 많이 있어서 경기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경기 돈이 교육감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그거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의견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동에 가서 계속 강의하고 직원 교육을 일주일 7일 해요. 7일. 하동에서 요구는 거기서 뭐 집에서 뭐 비누 만들고 수제 비누 만들고 거기는 그 녹차 예. 생산해서 각자 팔고 싶어하고 각자 뭐 무슨 뭐 거기 배도 많이 생산하고 예. 홈피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무슨 사업을 하고 예. 싶다. 그거 하나 개발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는 농민들이니까 자기 홈피 하나 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래 뭐 페이 시스템 붙여가지고 돌려주고 뭐 몇만 원 받으면서 1년에 그죠? 그 예. 서비스 차지하고 그게 뭐 만약에 뭐 100만 명이 됐다 해봐. 그것도 괜찮죠. 예. 그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이 무진장 10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르쳐 갖고 홈피 하나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누구든지 아줌마 누구든지 이거하고 저 농민들. 스크래치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비교하자면. 스크래치가 제가 죄송한데 잘 몰라가지고요. 저기 스크래치 MITK 스크래치 네, 알죠. 예예. 스크래치하고 큰 차이가 또 봅니다. 스크래치는 그 학생들 논리, 예. 알고리즘을 공부해주지만 실시스템이 아닙니다. 나올 때는 스크래치를 짜면 그냥 다 이렇게 토끼고 뭐 이래요. 예를 들어서. 아 교육용이군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논리는 많이 되지만 실제 실시스템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애들이 해도요. 실시스템처럼 이건 리얼이고. 예, 리얼이니까 훨씬 이거는 더 개념을 해서 네, 이렇게 개념만 하는 공부할 뿐입니다. 그래서 방법에서 지금 스트레치 같은 걸 하지만 스크래치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 예. 애들이 더 똑똑한 초등학생도 많이 있고 요즘에 초등학교 5, 6학년짜리가요. 딥러닝을 공부해요. 예. 왜냐하면 미적분을 다 잘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6학년 때 미적분을 끝난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배울 수가 있고 그 정도 아이들인데 스크래치 하면 유치합니다. 안 해요. 재미도 없고. 네. 엄청. 그거보다 이거 하면 진짜 엄마 웹페이지가 막 진짜 엄마 웹페이지 금방 이건 아등이 뭐, 만들어주네. 실제 쓰는 그런 초등학생이 웹페이지를 엄마 만드니까 웹페이지를 어렵지 만들어주네. 않잖아요. 이 대표님이 만드신 건 없어요. 제가 만든 거 본인이 직접 만든 예. 이걸로 웹으로 만든 예. 홈페이지나 앱이나 좀 그럴듯하고 멋진 거. 네네. 그게 멋진 거라고는 좀 그렇고 복잡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 관련된 건데 이게 시스템 자체는 복잡한데 그쪽도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디자인을 입히는 비용을 절감하자 해서 그 디자인 자체는 기본 템플릿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데모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런칭하는 건 이제 그쪽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저도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재정으로 로그인을 했어요. 재정으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그 영업사원들의 계약 현황이라든가 그 입금 받으면 입금 내역서를 입력하는 것도 있고 입출금 관리, 그 영업직원 정상 같은 이게 것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CS02? 이게 이제
그 부동산 법인인데요.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 그거 한 5개 군데 정도가 모여서 법인 형태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영업사원이 따로 있고 관리 직원이 따로 있고 그 근데 인사팀도 따로 이거는 이 있고요. 프로그램은 제목이 뭐예요? 무슨? 이거는 그냥 이쪽에서 그냥 CS 공인중개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네,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제가 개발을 해준 거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들어가 있는 기능이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계약권을 작성하면 계약권을 여기서 입력을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재정팀에서 입금 확인을 하고 입금이 확인되면은 확인 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세무 처리라든가 지원 정산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한 번에 그 모든 결과물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몇 개 좀 눌러보실래요? 예. 이거 외모로 하신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은 그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게 완전 기본 그거 아까 보여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거 디자인이 거기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네. 디자인은 완전히 이제 웹 순수 기본 템플릿만 가지고 개발한 겁니다. 예, 예. 다른 거 안 넣고. 그래서 이제 달별로 뭐 영업사원 정산 같은 거, 정산액 같은 게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제 이 영업사원의 계정을 만들 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약 현황은 지금은 이제 재정팀에서는 현황 상태로 나오지만 당연히 이제 영업사원이 로그인했을 때는 내가 썼던 계약권만 나오게 되고 뭐 팀이면 팀별로 팀장은 이제 자기 밑에 팀 거를 다 관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인사고과는 여기는 이제 실질적인 실적들 여기는 이제 점수제로 따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 맞는 기준에 맞춰서 점수가 자동으로 그 계약권 썼던 게 이제 완료가 됐을 경우에 금액에 맞는 점수들이 합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이 그 법인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즈 된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조금 쓰기는 조금 애매한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막 누적 점수라든가 당월 했던 점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진급이라든가 이런 점수 시스템이 또 있어요. 그런 거에 다 맞춰서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딱 완성된 걸 다 개발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계약권 작성하고 그 계약권을 확인하는 것만 개발을 했다가 이쪽에서 이제 쓰다가 이제 너무 괜찮아서 이것도 추가로 개발해 주세요. 그래서 커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부동산 고인 ERP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좀 더 좀 이렇게 멋있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표준화된 걸 만들어서 각 부동산에 카피로 팔 수도 있나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거는 딱 이 부동산에 맞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거 뭐 말고 좀 수정이 대중적인 예. 일반적인 데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법인이라기보다 네. 부동산 예, 자영업자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다 이런 시스템 어디서 이미 있습니다. 있겠죠? 자영업자는 안 됩니다. 자영업자는 이미 그 시스템에서 다 해줍니다. 저도 아는 왜냐하면 분이- 체인 시스템이 있었어요. 제가 집을 하나 내잖아요. 네. 그럼 동네 다 알아요. 그럼 그 집 팔리면 제가 50%는 제 거예요. 물건의 주인이니까. 예. 파는 쪽은 제가 받잖아요. 네. 그렇게 공유되는 그 예. 시스템이 체인이 다 깔아줬어요. 공유되는 게 있어요. 네, 그거 안 보면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도 이렇게 몇 개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가 꽤 있습니다. 그좀 회사처럼 하는 부동산 법인. 있죠. 그런 데다가 잘 만들어서 팔면 부동산 법인.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동산 포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걸로 다 연계가 되어 있긴 한데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이 그걸 사용하시지만 그걸로 거래를 진행한 내용은 수기로 따로 작성하시고 계약서 같은 것들도 따로 보관을 해야 되더라고요. 2년 정도 이렇게 그러면 보관하는 거. 아, 그런 그 것들은 부분만- 연동을 해서 네, 그럼 되겠네요. 서류 보관한 같은 것도 다 표기를 해줄 수도 있고. 이거 전부 저 개발 창업하는 분들 있죠? 창업 코스에다가 전부 코스를 넣어도 돼요. 교육부터 교육 놓고 예. 웸 쓰면 우리가 교육 사용료 넣고 받으면 교육 넣고 그 다음에 다 합시다. 이용해. 다 해 쫓아다니면서 합시다. 어디 교육 이용하면, 있잖아요. 예, 예. 그 저 창업 교육 하는데 많잖아요. 예, 예. 이런데 교육 커리큘럼 중에 음. 이걸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들어가려면 이걸 무료로 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나라와는 라이선스 계약이 돼 있는 거죠. 그래야만 이걸 교육하지 않아. 안 그러면 교육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교육도 해주겠다. 그래서 라이선스를 연간 라이선스 얼마나 나라에. 계약 정부에서 이거 못 쓰는데 그럼 그 돈 주고 써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무료로 오픈하면 어떨까요? 이게 근데 개발 테스트까지는 무료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봤어요. 런치할 예. 때만 그러니까 그거니까. 영업용이 아니라
교육용은 예, 분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용은 무료로 어프로치를 해서 예,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개발을 하면 그때는 이제 그때는 웹에 그 돈을 내야 되겠죠. 예, 개인적으로 낼 수도 있지만 우리 예, 묶어서 생각에는 하면은 예, 네, 나라에서 묶어서 묶어서 하면 제일 좋죠. 네. 웹에도 그거 하고 충분히 해줄 것 같아요. 예, 부담도 하신 거라고. 근데 요 데모가 이거 말고 본사 데모는 없어요? 본사 데모를 노트북에 그게 아, 있어가지고 있죠? 예, 그럼 이걸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디자인을 안 하는 데모이기 때문에 그쵸, 디자인을 우리가 좀 한 걸로 마이너스로 보여야 되는데. 보일 수도 네. 있어요. 그리고 제가 포스코 가서 예, 그 안에 고로에서 사람이 하던 뭐 이렇게 뭐를 배합하잖아요. 예. 사람이 하던 거를 센서로 넣어갖고 빅데이터를 해갖고 하는데 거기에 AI를 붙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적화시키는 AI 안 붙으면은 요즘에 많이 안 되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음. AI를 붙여서 지금 화면에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예, 지금 제가 이제 4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다른 파트너들이 개발한 건데 모두 이제 웹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거랑 메뉴의 위치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달라서 웹으로 개발했다고 멋지네. 생각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홈페이지 멋지게 이렇게 개발해놓으면 이걸 한글로 바꿔버리면 돼요. 어쨌든 맞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팅 기능이나 이런 것도 다 구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확 달라지네. 확 달라지지. 예. 아까 그거는 촌스러웠는데 이거 이제 다 반응형 지원하기 때문에 모바일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게 됩니다. 모바일도 모바일. 모바일은 어떻게 디플로이 해요? 모바일 버전. 모바일에서 그냥 치면 돼요? 웹에서 들어가셔도 반응형이라? 되고요. 네, 반응형으로 웹 브라우저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네이티브로도 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건 안 보여드렸지만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처음에 이제 모바일 프로젝트를 따로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로 하셔가지고 하면은 뭐 APK 이런 걸 APK 받아가지고 나오는군요. 예, 맞습니다. 마켓에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좋죠. 좋아. 이거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다. 생각이 달라지죠. 이것도 그걸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만든 거예요? 예. 확실히 저 디자인이라는 게 사람을 그죠? 디자인- 그러니까 얼마나 디자이너의 능력이 쟤들은 외국에는 우리는 홈페이지에 빡빡하게 집었는데 쟤들은 그죠 굉장히 시각적인 메뉴 좀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보실래요? 이건 뭔데요? 트래블 트래블. 이거 옷가게인가? 여행 용품 같은 거 아. 파는 그런 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데모용이라서 아유,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걸 그죠? 보통 이제 저거 파는구나, 저거.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는. 네, 바탕은 다 고정돼 있고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동영상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아무 한계도 없습니다. 일반 웹사이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디자인은 꼭 필요하겠구나. 일반 웹사이트도 따로 개발하고 회계 뭐 따로 개발할 필요 없이 그지 이거 하나면 다 된다는 말이죠. 판매에다가 뭐 지불 시스템 뭐. 맞아. 이 IT 쪽이 너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 예. 그러니까 그 IT 파트만의 일이야. 그렇죠. 이쪽이랑 그래서 현업에서- 전산실이 필요한데 이거 있으면 전산실 필요 없더라고. 예, 그게 최종의 목표입니다. 예. IT가 아니라 현업에서 전부 이제 개발도 하고 쉽게 이지하게.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에 보니까 전산실에 사람이 25억 써요 연. 그거 이거 개발해가지고 지금 뭐 연락하고 있는데 한 2, 3억이면 되니까 10분의 1 가격이더라 웹은. 예.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하고 해킹도 안 되고 만약에 망가졌을 때 백업을 금방 제깍제깍 해주는 그 메인테넌스도 네, 있고 다 웹에서 다 되니까. 백업은 되는데 시큐리티는 어떻게 돼요? 시큐리티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백업이랑 마찬가지로 더 높은 수준의 백업이나 더 높은 수준의 시큐리티를 원하시는 그 대기업용 그런 걸 원하시면 SLA로 다 이제 원하시는 대로 SLA 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기본 시스템은 돼 있고. 예, 기본으로도 재해복구, 뭐 호스팅, 그 트래픽 관리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준의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들 말로는 100분의 1만 개발해서 보여준 거래. 그 ER 오스트는 100분의 1만 보여줘도 괜찮은데 엄청나게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하면 돼. 끝나 다른 거보다. 사실 이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소프트웨어는 아니에요.
자동화 도구가 그렇게 어려울 예. 것 어렵지는 같지는 않아요. 않아요. 하지만 먼저 시작했고 먼저 시작한 거지. 또 그렇지 10년 전에 또 시작했대. 스토리가 10년 전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닐슨 스토리 이런 스토리가 영업 다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많아도 사업 다 못하는 게 그런 데 있고 사업하는 건 또 다른 일입니다. 근데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고 미래에 더 많이 개발할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봐요. 예. 이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도 그 네덜란드에 있는 병원에서 그때 뭐 특정 기능만 잠깐 동안 이제 써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해서 그 간호사분들인가 두 분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3일 정도 교육받고. 정말? 예. 네.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 실제 쓰고 있는 자기가 쓰는 사람이 더 잘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 맞아요. 막 이런 예, 거 예. 네, 얼마 딱 필요하게 그죠? 예, 예. 이런 것도 이제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예. 계산이 뭔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업무 담당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럼요. 뭐 네, 말할 이런 필요도 거를 없네. 하는데. 자기가 하면 되네. 뭐 네, 이렇게. 맞습니다. UX가 뛰어나니까. 예. 예. 기본 템플릿만 가지고도 깔끔하게 나온 수준이니까요. 이게 영어라 쓰는가? 기본 템플릿 제도 되게 좋아 보여요. 한국말로 바꾸면 좋아. 아주 좋아. 이것도 참 말하기 좋다. 그죠? 병원에서 간호사가 직접 만들었다는 것도. 네, 한 3일 정도 교육받고 그냥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그걸 만드셨습니다. 경북 소상공인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표기가 농민이라든가 필요해요. 그런 거 네. 소상공인. 개개인들이 자기 홈피 하나 가지는 게 로망이야. 인생의 로망이야. 1인 그렇지, 1홈피로 일인 가야지. 기업에서. 그 소상공인 뭐 지금 6, 700만 그거를 하지 않나요? 그 운동을 하자니까 1인 1 그저 음. 홈피 한 개씩. 그러면 자기 역사도 기록하고 자기가 팔고 싶은 것도 올릴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뭐 소식도 전하고 1인 전부 다 이걸로 하면 편하고 돼요. 믹스 이런 게 있어서 웹사이트 같은 거. 전국 네트워크 있습니다. 어디에 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연합회. 예. 한 700만 제가 될걸요? 김천 회장인데 지금 뭐 전국 네트워크에 있거든요. 네. 소상공인 연합을 써야죠. 네. 네. 더구나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우리는 국면에서는 네트워크의 왕이야. 이런 그냥 스마트한 합시다. 접근을 일단 하면 되겠다 이제. 오늘 보니까 시작해서 그냥 팡팡팡 이 영업하게 서류만 만들어서 그죠. 대강 뭐 그렇죠. 웬이란 역사란 이런 프로그램의 그죠 종류랑 뭐 네. 있긴 있거든. 근데 영어로 네. 돼 있는 거를 좀 한국식으로 조금만 그렇죠. 그것만 해서 계산해서 사업 계획 얼마 달라 이거지 마지막에 넣으면 되잖아요. 얼마 달라 얼마 주면 이거 해서 모든 국민이 1인 1 홈피 뭐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모든 상공인 소상공인 1인 1 홈피 플러스 재무제표까지 나온다. 그죠? 회계 재무제표 쫙 다 나온다. 이렇게 소상공인 쫓아다니고. 스타트업 여기를 그렇죠. 여기는 스타트업에서 쫓아다니고 타겟으로 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이런데 예, 그렇죠. 예. 쫓아다니면 되죠. 그렇죠. 굉장히 돈 되는 거죠. 예, 제가 잘 아는 센터장들이 있거든요. 예. 인천, 강원, 전북 창조경제센터장들. 그 사람들한테 이걸 하면 창조경제센터장님들 끝내준다 진짜. 그죠? 왜냐면 거기서는 수십 개 저기를 보육을 해요. 안에서. 예. 그 안에서 그렇죠. 장교센터, 보육센터도 보육센터 있어요. 근데 경북은 꿈이 있죠. 거기 또 예. 거기 자체적으로 센터를 보육을 시키지만은 거기 어플라이 하는 데는 전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그냥 제안만 해줘도 돼. 그러면 엄청 싸게 만들 수 있다는데 뭐. 자, 이게 많이 나오네. 머리는 합쳐야 돼 항상. 머리는 합쳐야 됩니다. 대표님 중심으로 뭉쳐서 뭔가를 만들어 보죠. 예, 오늘 자 하이파이브 하시는 자 하이파이브 자 여기도 해 하이파이브 자 여기도 하이파이브 자 여기 다 같이 와서 자 하이파이브 오늘 뭉칩시다. 자 웹코리아로 뭉칩니다. 화이팅! 화이팅! 기념차